여기는 VIP 창구인데 일반 창구는 저쪽이에요. 아, 그래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 다른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빨리 저쪽으로 가보세요. 여기는 자산관리 대상 고객님들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분들은 왜 자꾸 VIP 창구로 오시는 거야? 모르겠어. 요즘 연세 드신 분들 너무 힘들어. 저기 이 돈만 입금하면 되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창구가 너무 밀려 있어서요. 통장 찾으시는데도 한참 걸리실 것 같은데 나중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VIP 고객인데 할머니, VIP 고객이시면 최소 예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아무나 VIP라고 하시면 곤란한데요. 그럼 제가 신분증 드릴 테니 조회해 보세요. 아니, 이게 맞나요? 통장 잔액이, 왜요? 금액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은행은 이런 식으로 고객을 응대하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7세 장순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장순자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장순자 할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7살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는 게 저희 일상이죠. 새벽녘 어스름이 거치기도 전에 일어나 얼굴을 씻고 20년 넘게 입었던 낡은 운동복을 챙겨 입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에 허름한 차림이지만 이런 모습이 참 편하고 좋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검소한 생활을 하는 평범한 할머니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이를 키워야 했던 저는 겨우 100만 원을 들고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김치 몇 종류와 나물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 팔았는데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할머니, 이 김치는 우리 집 김치보다 더 맛있어요. 이 반찬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이에요. 이렇게 말하며 칭찬해 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하루하루 기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되면서 가게도 점점 커졌고 직원도 늘어났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장사에서 번 돈으로 조금씩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매입했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 힘들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갚아 나갔죠. 그러다 그 건물이 재개발되면서 가격이 3배나 올랐어요. 그때부터 부동산의 매력에 빠져 틈틈이 공부도 하고 발품도 팔았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모은 건물이 서울에만 5채, 수도권에 3채나 있을 정도로 자산이 불어났네요. 제가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이유는 돈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알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그렇게 부자면서도 왜 허름한 옷만 입고 다녀요? 비싼 음식점도 안 가고, 백화점도 안 가고. 라고 손녀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진정한 부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단다. 할머니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마음가짐 덕분이야. 라고 말해주곤 했죠. 어느 날은 손녀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평소 다니던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방문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은행 직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제가 입은 낡은 운동복과 오래된 가방을 메고 있었거든요. 젊은 직원 한 명이 할머니, 일반 창구는 저쪽이에요. 여기는 프리미엄 고객 전용 창구예요. 라며 귀찮다는 듯이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무시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사실 이날 은행에 간 이유는 제가 보유한 건물 중 세입자의 보증금 일부를 예금하기 위해서였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사기도 많다고 해서 손녀와
함께 방문을 했죠. 그런데 손녀가 은행 직원들의 태도를 보더니 할머니, 저 사람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라고 속삭이더라고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죠. 때로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한 번에 50만 원어치를 사가기도 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이 1,000원짜리 반찬을 깎으려 하기도 하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모든 손님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날 만난 은행 직원들은 제게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제 발밑을 대충 쓸고 가시면서 할머니, 잠깐만 발 들어주세요. 라고 하더니 다른 손님들한테는 먼지 하나 없게 깨끗이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때 손녀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할머니, 저 사람들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그러게 말이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어 창구로 향했어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려는데 젊은 여직원이 한숨을 푹 쉬더니 할머니, 통장 찾으시는데 오래 걸리시면 다음 손님 먼저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손녀가 옆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찾으시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 직원은 콧방귀를 뀌듯 지금 창구가 너무 밀려서요. 라며 대충 둘러댔죠. 심지어 옆 동료한테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왜 이렇게 은행에 자주 오시나 몰라. 이렇게 귓속말로 수군거리는 것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때 옆 창구에서는 양복 입은 손님이 통장을 찾느라 한참을 뒤적이고 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천천히 찾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라며 친절하게 응대하더라고요. 저를 보는 눈빛과 그 손님을 보는 눈빛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가슴 한켠이 서글퍼지더라고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 없이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이런 차별을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손녀가 참다 못해 일어나더니 여기 지점장님 계신가요? 잠깐 뵙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는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도 귀찮음이 가득했죠. 직원분들이 우리 할머니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요. 고객을 이렇게 대하시면 되나요? 손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점장은 건성으로 아, 네. 죄송합니다. 바쁜 시간이라 직원들이 좀 서두른 것 같네요. 라며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손녀가 할머니께서 이 은행의 VIP 고객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따지자 지점장은 빈정대듯 죄송합니다만 VIP 고객이시라면 그에 맞는 증빙 서류나 자산 내역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무나 VIP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저희를 의심하는 투였어요. 마치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그 표정이 참 불쾌하더라고요. 지점장님, 그럼 제가 어떤 서류를 보여드려야 할까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럼 일단 신분증을 먼저 주시면 저희 VIP 고객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점장이 건방진 말투로 대답하는데 제가 조용히 가방을 열어 신분증을 내밀었죠.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은행에서 가입한 예금, 적금 상품들과 금액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점장이 제 신분증을 받고 확인하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지더라고요. 옆에 있던 직원들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직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이 금액이 전부 고객님 돈이 맞으신가요? 지점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30년 전부터 하나둘 모아온 돈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당장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차 준비해 주세요.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소리치며 허리를 굽실거렸어요. 아까 저를 귀찮아하던 직원이 이제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객님,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허름한 할머니가 150억이라고? 나도 저 직원한테 똑같이 무시당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어떤 손님은 직접 제게 와서 할머니, 너무 멋지세요. 저 직원들 태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찡해졌어요. 돈이 있어야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은행 직원들은 그제서야 저를 VIP룸으로 안내하려고 했죠.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서 할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까 저를 귀찮아하던 직원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아니에요, 고객님. 저희 VIP룸이 훨씬 편하실 텐데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전 평생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인데 갑자기 돈 때문에 태도가 달라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손녀가 제 손을 꼭 잡더니 할머니,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은행을 알아볼까요? 저 사람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라고 속삭였죠. 지점장은 계속해서 진땀을 흘리며 고객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며 사과를 반복했지만 아까 그 무성의한 태도가 자꾸 떠올라 마음이 쓰리기만 했어요. 돈 있는 줄 모를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큰 돈을 보고 비는 모습이 오히려 더 실망스러웠달까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수없이 봐왔지만 그날처럼 마음이 아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닌데 이런 은행원들의 태도를 보니 우리 사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VIP룸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지점장이 직접 차를 내오며 굽실거리는데 제가 아까는 커피 한 잔도 건네지 않더니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었죠. 지점장이 당황한 기세기역력한 채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너무 불찰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할머니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1시간 전만 해도 귀찮다는 듯이 대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지점장님, 제가 가진 다른 자산들은 아직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네, 혹시 다른 자산도 있으신가요?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천천히 서류 가방에서 다른 등기부등본들을 꺼냈어요. 강남의 빌딩 3채, 여의도의 상가 2채, 그리고 제가 30년간 운영해온 시장 내 점포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서류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지점장과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특히 여의도 상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을 때는 지점장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이 빌딩이 그 유명한 지점장이 말을 더듬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빌딩이에요. 작년에 몇 개 기업이 서로 사겠다고 경쟁했던 그 건물 맞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손녀가 빙그레 웃더니 할머니, 그래도 부동산 절반은 얘기 안 하신 거죠?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지점장과 은행원들의 얼굴이 마치 하얀 종이처럼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럼 전체 자산이 지점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아까까지 저를 귀찮게 대했던 여직원은 이제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벽을 짚고 서 있더라고요. 네. 제 전체 자산이 궁금하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예금하려고 했던 보증금은 제 자산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런 대우를 받고 나니 과연 이 은행에 제 돈을 맡겨도 될지 고민이 되네요. 제 말에 지점장이 냉수를 끼얹은 듯 놀라더니 허둥지둥 사과를 시작했어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혹시 본점 임원진을 모시고 올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당장 지점장이 간절히 매달리듯 말했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손녀가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다른 은행도 알아보는 게 어떠세요? 이 은행 오래 이용했고, 여기 지점은 첫 인상부터 완전 최악이었잖아요. 게다가 할머니 자산 규모면 어느 은행이든 모셔가려고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다급하게 잠시만요. 고객님, 저희가 특별 우대 금리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말을 꺼냈어요. 다른 직원들도 발을 동동 구르며 고객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라고 했지만 전 이미 마음이 식어버렸죠. 지점장님,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손님이 1,000원어치를 사러 오시든 10,000원어치를 사러 오시든 모두 같은 마음으로 대했어요. 그게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첫 마디를 건네는 순간부터 마지막 인사를 할 때까지 모든 손님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했죠. 하지만 오늘 이 은행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네요. 제 말을 듣던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땀을 닦아내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불찰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라며 말끝을 흐렸어요. 옆에 있던 직원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죠. 특히 아까 저를 귀찮아하던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더라고요. 손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이제 아시죠?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할머니의 자산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소중한 돈을 맡기는 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손녀의 말이 날카롭게 꽂히자 지점장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손녀가 격앙된 목소리로 은행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꾸준히 자산을 모으실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손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은행원들은 저를 보며 고객님께서 편하신 대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라며 극진히 대접하려 했지만 첫 인상의 그 불쾌했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돈의 액수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제가 평생 거부해왔던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걸렸던 건 제 옆자리에 계시던 다른 할머니께 여전히 불친절하게 대하는 직원들의 모습이었어요. 저한테만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니 이 은행에 제 돈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일까 하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어요. 지점장님, 결심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이 은행을 이용했죠. 하지만 오늘 일로 이 은행의 신뢰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니 계좌들을 전부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해요.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VIP룸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누군가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누군가는 물컵을 엎지르고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네, 고객님, 잠시만요. 그렇게 하시면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움츠러들어 있었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만회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점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난감해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지점 전체 직원들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답니다. 지점장님, 일어나세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경험한 일들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아까 제가 허름한 차림으로 왔을 때의 그 눈빛들, 그 말투,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돈 앞에서 바뀌어버린 태도까지 모든 게 너무 실망스럽네요. 할머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이 은행은 믿을 수 없어요. 손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 차별하는 은행에 맡길 순 없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더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계속 사과를 하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지금 당장 다른 은행으로 예금 인출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우선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해 주시고요. 오늘 예금하려고 했던 보증금 역시 다른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행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지점장은 당장 전화기를 들더니 본점에 긴급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VIP 고객님께서. 전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더니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본점 담당 임원님께서 급히 방문한다고 하십니다. 지점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이 급할 때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은행의 본 모습을 확실히 봤다고 생각했죠. 임원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돈 많은 사람한테만 잘하는 은행에 제 전 재산을 맡길 순 없어요. 고객님, 저희가 특별 우대금리 및 무이자 대출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라고 말을 했지만 전 손사래를 쳤어요. 금리와 대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죠. 방금 옆 창구에서도 보았어요. 평범한 손님들한테는 여전히 불친절하시더라고요. 저한테만 이렇게 급히 태도를 바꾸시는 게 더 불편하네요. 그때 밖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리더니 본점 담당자라는 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이마에 땀이 가득했죠. 고객님, 잠시 말씀 나누어도 될까요? 저희 은행을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돈 많은 사람만 사람 대접해주는 은행에 제 돈을 맡길 순 없네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것도 결국 제가 가진 돈 때문 아닌가요? 본점 담당자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행 직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막아섰어요. 고객님, 제발요. 이렇게 가시면 저희 지점 직원들 모두 잘리게 생겼습니다. 한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죠. 다른 직원은 고객님 계좌를 해지하시면 저희 지점 전체 실적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며 애원했어요. 실적이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무시당한 다른 손님들의 마음은요? 그분들의 상처는 생각해 보셨나요? 제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녀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할머니, 가시죠. 이제 이 사람들 진짜 모습 다 보셨잖아요. 돈 앞에서만 굽신거리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구나. 이럴수록 더욱 이 은행을 떠나야겠어. 이제는 지점장도 본점 담당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서 있기만 할 뿐이었죠.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손님을 똑같이 소중하게 대하는 거였어요. 1,000원어치 사러 오시는 분도
10,000원어치 사러 오시는 분도 모두 같은 미소로 맞이했죠. 그렇게 30년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은행에서는 그 반대되는 모습만 봤네요. 돈이 많으면 VIP고 돈이 없으면 귀찮은 손님이 되는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은행의 모든 직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애원하고, 또 누군가는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급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죠. 지점장은 계속해서 빌고 본점 담당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본점 담당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고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진지한 태도에 잠시 걸음을 멈췄죠.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금리든 수수료든 어떤 것이라도. 금리나 수수료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을 자르자 본점 담당자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은행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VIP룸 밖에서는 수많은 고령의 손님들이 불편을 겪고 계실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지점의 모든 직원들이 진정성 있는 서면 사과문을 작성하세요. 하지만 저한테 하는 사과가 아니라 그동안 차별받았던 모든 고객들을 향한 사과여야 해요. 본점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둘째, 고령자를 위한 특별 창구를 만드세요. 하지만 단순한 창구 하나가 아니라 고령자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글씨도 크게 쓰고 설명도 천천히 해주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배려가 담긴 공간이요. 셋째,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고령자 응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론 교육이 아닌 실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현장 교육으로요. 직원들이 몸소 체험해봐야 어르신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넷째, VIP 판단 기준을 자산 금액이 아닌 거래 기간과 신뢰도로 바꾸세요. 비록 큰 돈은 없어도 수십 년간 이 은행을 믿고 거래해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VIP 아닐까요?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니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그간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죠. 앞으로 이 지점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문서화해서 로비에 걸어두세요. 거창한 선언문 같은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약속이면 돼요. 이게 제 조건입니다. 본점 담당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모든 조건을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죠. 고객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더니 지점장에게 고개를 돌려 지금 당장 직원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전 직원 비상소집입니다. 라고 지시했죠. 10분도 안 돼서 은행 직원들이 전부 회의실에 모였어요. 지점장이 앞에 나와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저희의 그릇된 관행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돈이 많은 고객만을 VIP로 대우하고 연세 드신 분들을 귀찮은 손님 취급했던 저희의 잘못된 태도, 이제는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고객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인이라고 무시하고 허름한 차림이라고 홀대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한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돈의 액수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VIP 고객에게만 친절하고 일반 고객님들께는 불친절했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도 진심 어린 고백을 이어갔어요. 특히 처음에 저를 무시했던 여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고객님께 가장 불친절하게 대했던 제가 이렇게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부모님을 모시듯이 모든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본점 담당자는 서류 한 장을 꺼내더니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지점의 고령자 서비스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모든 지점에 고령자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전 직원 대상 고령자 응대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VIP 선정 기준을 자산 규모가 아닌 거래기간과 신뢰도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하고 고령자 우대 정책을 신설하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이 지점을 시범지점으로 지정하여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이제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돈을 쫓는 것이 아닌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죠. 여러분, 제가 원한 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변화였죠.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변화했다면 제 말에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긴장된 표정이었죠. 그렇다면 제가 이 은행을 떠날 이유는 없겠네요. 순간 회의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동료와 얼싸안기도 했죠. 하지만 전 곧바로 덧붙였어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오늘 이 순간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다고.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은행이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이 약속은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은행을 찾을 모든 손님들께 하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습관을 깨닫고 새로운 변화를 결심한 사람처럼 그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답니다. 이제 이 은행은 달라질 거예요.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다시 그 은행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검소한 차림으로 갔죠.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입구에는 고령자 우대 창구가 새로 생겼고, 그곳에는 글씨가 크게 적힌 안내문과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특히 그날 저를 무시했던 직원은 더욱 달라져 있었죠. 다른 어르신의 통장을 찾는 것을 차근차근 도와드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고객님, 천천히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로비에는 약속대로 모든 고객을 향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걸려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나이와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님을 한 분 한 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들이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은행을 나서는데 한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요즘 이 은행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늙었다고 무시당한 것 같아 서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죠.
손녀가 퇴근 후에 저를 만나러 왔는데 은행 이야기를 전해주니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한 분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네요. 앞으로는 다른 은행들도 이런 변화의 물결을 따라올 것 같아요. 손녀의 말처럼 실제로 주변 은행들도 하나둘씩 고령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지점장이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말마다 요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객님 덕분에 저희가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은행의 변화 소식을 들은 상인들이 저를 더욱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할머니께서 해내신 거죠? 역시 대단하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평생 실천해온 사람 중심의 장사가 이렇게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답니다. 저는 이제 더욱 확신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돈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요. 제가 수백억의 자산가라서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옳은 일을 주장했기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와요. 제가 은행을 떠나려 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더 나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이번 일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거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닌 사람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겉모습이 초라해도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요. 여기까지 장순자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허름한 차림이라고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한 사람이니까요. 장순자 할머니께서는 자산가임에도 겸손하게 사시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나이로 인해 차별받고 서러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답니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이 사회의 큰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